명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맛있는 음식,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혹시 전쟁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진 않으시나요? 즐거워야 할 명절이 왠지 모르게 끔찍한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제가 명절 밥상에서 살아남는 완벽한 생존 가이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명절 밥상, 전쟁의 서막. 원래 명절 밥상이라는 게 참 화목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피하고 싶은 가시방석이 되어버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다가오는 명절이 벌써부터 스트레스예요. 이 말 혹시 내 얘기 같다 싶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그냥 어느 30대 직장인 한 명의 푸념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명절에 모인 가족 8명 중 1명은 정치 이야기 때문에 얼굴 붉힌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가족 중에도 한 명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그냥 단순한 말다툼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명절 연휴 기간에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34%나 급증하고요. 연휴 끝나자마자 이혼 서류 알아보는 상담은 무려 2배나 늘어난대요. 명절이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우리는 왜 싸우는가? 사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더 아픈 말들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 갈등의 뿌리, 어쩌면 우리도 몰랐던 그 숨겨진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입니다. 국가의 성장을 온몸으로 가꾸면서 안정과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를 외치게 된 우리 자녀 세대, 이건 거의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충돌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구조적 긴장이라는 심리학 렌즈를 딱 끼고 보면 상황이 훨씬 명확해져요. 부모님들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실 때 왜 그렇게 숨이 턱 막혔을까요? 그건 바로 가족 안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좋은 의도마저 통제와 간섭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구조적 긴장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절 밥상이요. 두 시대가 꽝 하고 부딪히는 격전지가 되는 셈이에요. 가족이니까를 외치는 산업화 시대의 규범, 그리고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요 라고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규범.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처방전입니다. 죄책감 다스리기.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근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열쇠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부터 다스려야 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3단계 로드맵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는요, 자기 비난을 멈추세요. 의견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둘째, 죄책감을 무기로 삼는 감정적인 조종에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내세요. 마지막으로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자, 감정이 막 폭발하기 직전이다 싶을 때 이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화가 나지만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마법의 문장입니다. 감정의 뇌가 아니라 이성의 뇌가 작동할 시간을 벌어주는 타임아웃 전략인 거죠. 아이처럼 폭발하는 대신 어른으로서 상황을 주도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대화법 바꾸기.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았다면 이제는 진짜 실전 기술을 연마할 차례입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다르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쟁을 피하는 새로운 대화 기술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중한 반격. 무조건 참지 말고 솔직하게 하지만 예의 바르게 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심판 기용하기. 1대1로 맞붙는 대신 다른 가족을 대화에 참여시켜서 분위기가 과열되는 걸 막는 거죠. 셋째, 비장의 무기, 유머. 때로는 농담 한마디가 100마디의 설득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 이상 감정적인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존중할 만한 대화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할 거예요. 논쟁의 판 자체를 바꾸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한 수입니다. 아버님, 정치 3라운드는 내년 설에 개봉하는 걸로 하죠. 어떠세요? 바로 이런 재치 있는 한마디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막는
소화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웃는 순간 팽팽했던 긴장의 끈은 저절로 끊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보다 더 현명한 출구 전략이 또 있을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처방입니다. 주도권 되찾기. 이게 어쩌면 제일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 인생과 관계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 설정의 기술. 이건요,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가족이라는 정원에 예쁜 울타리를 쳐서 모두가 편안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첫째,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잘 좀 하자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둘째, 현명하게 거절하세요. 안 돼요가 아니라 그건 어렵지만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하세요. 합의된 내용을 모두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서 오해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정치 얘기는 딱 20분만 하기로 해요. 다들 동의하시죠? 막연히 하지 말자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내면을 다스리고 대화법을 바꾸고 주도권을 되찾는 이 모든 여정은요, 결국 딱 한 가지 진실로 이어져요. 관계를 바꾸는 위대한 변화는 결코 남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바로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스트는 이거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노력하는 거요. 부모님은 충고 대신 질문을, 자녀는 반박 대신 그 말의 배경을 묻는 거예요. 서로가 살아온 다른 시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바로 공감의 시작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는 따라 변하기 시작해요. 변화의 시작점은 언제나 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갈등의 고리를 끊고 당신의 가족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 그 열쇠,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 두려움 대신 용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